법인세율을 현행 35%에서 20%로 낮추고 중산층 과세율을 35%로 낮추는 세제 개혁안이 공개됐습니다. 연방정부가 이민자들의 신상기록 수집을 강화하면서 시민권자도 포함시켰습니다. 미동부 한식세계화 추진위원회는 오늘 퀸즈 자메이카에서 한식 급식 시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퀸즈, 맨해튼, 브루클린 등지에서 총 13곳의 서민 아파트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있지만 판매량 증가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법인세율을 현행 35%에서 20%로 낮추고 중산층 과세율을 35%로 낮추는 세제 개혁안이 공개됐습니다. 개인소득세 과세 구간이 축소되고 고소득자의 최고 세율이 줄어드는 등 최대 수준의 감세입니다. 27일 트럼프 대통령은 인디애나주에서 공화당 지도부와 마련한 감세 개혁안 발표를 위해 워싱턴을 떠나면서 기자들에게 법인세율을 20%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항상 법인세율 20%를 내리기를 원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간 법인세율을 15%까지 내리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반복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20%는 내가 설정한 레드라인으로 달성 목표로 삼아왔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세제 개혁안이 부유층에 혜택을 줄 것이라는 지적에는 반박하며 감세안으로 부유층이 얻는 혜택은 대단히 적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산층 과세율은 35%로 낮추도록 했으며 고소득 사업자들의 소득세율을 25%로 인하하는 방안도 그대로 견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감세 계획안은 향후 10년간 5조 달러 이상의 세금을 삭감하는 대신 각종 세금 우대 조치로 발생한 손실의 절반 이상을 회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세제 개혁안에는 기업의 투자와 지출을 촉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있으며 개인과 가족의 최고 과세 비율을 현행 39.6%에서 35%로 낮추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재정 적자를 불리고 감세 부분을 메울 수 있는 방안도 명확하지 않다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이민자들의 신상기록 수집을 강화했습니다. 영주권자는 물론 귀화 시민권자, 미국 태생 시민권자의 SNS 기록도 포함시켜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이민자로 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민자 정보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연방정부의 정책이 더욱 강화됩니다. 지난 18일 국토안보부의 새로운 이민자 신원정보 관리 지침에 따르면 이민자들의 SNS 사용 기록과 SNS상의 아이디 등이 포함됐습니다. 현재도 연방이민당국은 이민자들의 이민 경위, 소셜 시큐리티 번호, 사회보장 혜택 정황까지 각종 신원정보를 모은 이민자 파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여기에 SNS 정보도 포함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침에 적용을 받는 이민자의 범주에 영주권자를 비롯해 귀화 시민권자까지 포함했으며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여도 SNS상에서 이민자와 대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나누면 정부의 감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민자 권익단체나 전문가들은 SNS 사용 기록을 활용해 그들이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으려는지를 파악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국토안보부 감찰국도 SNS 감시 정책에 대해 실효성을 평가하기 부족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정부의 이 같은 이민자 SNS 기록 정보 수집 정책은 2015년 캘리포니아 샌 버나디노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테러 사건 이후 추진돼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지침은 10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미동부 한식세계 추진위원회는 오늘 퀸즈 자메이카에서 한식급식 시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한국 학생이 없고 흑인 학생들이 대부분이어서 한식이 낯선 지역이지만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한식 세계화 추진위는 오늘 퀸즈 자메이카에 위치한 MS8Q에서 한식 급식 시범 행사를 개최하고 불고기와 닭강정, 김치, 잡채, 순두부 등을 재학생 800여 명에게 제공하는 한식 급식 홍보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뉴욕 지역 한식 급식 행사는 지난해 JHS 189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추진위는 한식 급식을 받은 교사와 학생들 반응은 매우 좋았으며 닭강정 등 일부 메뉴는 수량이 부족
부족하기까지 했다고 밝혔습니다. 학생들 반응은 그냥 100%예요, 100%. 선생님뿐만 아니라 교장 선생님들까지 오셔가지고 다음에 다 도와달라고 한 번 더. 왜냐면 아시아나하고 흑인 사람들은 이렇게 사이가 좋진 않잖아요. 네. 그런 와중에 한국 사람들이 와서 흑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음식을 나눠준다는 것이 호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 교장 선생님뿐만 아니라 학 선생님들도 대개는 흑인들 다 있었지만은 네. 선생님들도 한 50명이나 다 드셨어요. 불고기, 잡채, 치킨 강정, 그리고 순두부, 김치 이렇게 해서 들어갔죠. 특히 동네가 동네인 만큼 치킨이 다른 건 다 남았는데 치킨만 모자랐어요. 추진위는 다음 행사는 25, 26학군에서 가질 계획이며 이와는 별도로 뉴저지 지역에서도 시범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급식업체와 메뉴 개발도 마친 상태여서 빠른 시일 내에 정식 급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소아암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합창제가 이번 주말 카네기 홀에서 열립니다. GWB 인터내셔널 파운데이션과 해큰색 병원 의료재단의 후원으로 열리는 세계 합창 대회는 정상급 합창단이 대거 참여해 기량을 뽐내게 됩니다. 120년 전통과 권위를 자랑하는 맨해튼 카네기 홀에서 소아암 투병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세계 합창 대회가 열립니다. 비영리 단체 GWB 인터내셔널 파운데이션과 해큰색 병원 의료재단의 후원으로 열리는 세계 합창 대회는 오는 10월 1일 오후 7시 주 공연장인 카네기홀 알작스턴 오디토리움에서 열립니다. GWB 파운데이션의 황진호 대표는 인종과 계층을 뛰어넘어 작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이번 합창 대회를 기획하게 되었다며 이번 합창 대회의 모든 수익이 소아암을 투병 중인 어린 아이들을 돕는 데 쓰여지게 되는 만큼 많은 분들이 공연장에 오셔서 음악 아래 소통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오시는 분들한테는 즐거운 어떤 콘서트를 즐기는 계기가 되고 또한 그런 모임들 속에서 또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그런 나눔의 어떤 실천이 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그런 관심과 그런 애정을 가지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세계 합창 대회에는 서울 우먼싱어즈, 대덕 이노폴리스, 릴리 하모니, 수원 어머니 합창단, 대한민국 휠체어 합창단 등 한국에서 6팀이 참가하고 뉴저지 클래식 오카리나 앙상블, 효신교회 합창단, 주빌레이션 콰이어 등 미국 내에서도 많은 팀이 참여해 풍성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특히 흑인 가스펠 합창단인 주빌레이션은 그래미상을 6차례나 수상한 미국 내에서도 손꼽히는 합창단이기도 합니다. 더불어 차세대 피아니스트인 권다울 양과 소프라노 차승희 씨도 재능 기부의 형식으로 무대에 서게 됩니다. 이번 세계 합창 대회에서는 다양한 가곡과 찬송이 불려지며 공연 마지막에는 모든 팀이 참여한 대합창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이민 정책이 강화되면서 이민 비자뿐 아니라 비이민 비자의 거부율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면 인터뷰 심사가 의무화되는가 하면 현장 실사 또한 강화됐는데요. 최근 2년간 주재원 비자 거부율도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5일 USCIS가 공개한 L1B 비자 신청서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주재원 비자 신청자의 약 30%가 거부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USCIS에 따르면 2017 회계년도 3, 4분기 I-129 신청은 4,061건이었으며 이 중 2,899건이 승인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1,162건은 거부됐습니다. 거부율은 28.6%였습니다. 거부율은 1, 4분기 21%, 2, 4분기에는 27.9%에 이어 3, 4분기 28.6%로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2015년부터 연방 이민당국이 업체에 대한 현장 방문 실사를 강화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2015 회계년도 13,814건 중 3,446건이 거부 판정을 받아 24.9%의 높은 거부율을 기록했습니다. 2016 회계년도에도 13,409
건 중 3,242건이 거부 판정을 받아 전년과 비슷한 24.2%의 거부율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이민당국은 주재원 비자가 H-1B 비자와 같이 비리나 사기가 만연해 있다고 판단, 주재원 비자를 신청한 외국계 업체들을 직접 방문해 현장에서 실제 운영 실태, 외국 본사와 미국 지사와의 관계, 직원 채용 실태 등에 대해 정밀 심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거부 판정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권센터가 드리머 5명을 선정해 각각 $1,100의 드리머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아시안 서류 미비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인데요. 다카수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6일 민권센터는 드리머 활동그룹과 공동으로 드리머 5명에게 1인당 $1,100씩 드리머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드리머 장학금은 학업은 물론 이민 관련 신청비를 보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뉴욕 일원에 거주하는 16세 이상 아시안 서류 미비 학생으로 사회정의 구현 활동이나 커뮤니티 서비스 봉사 경력 보유자, 현재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 학업을 계속할 예정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카수의 여부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청서는 민권센터 웹사이트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신청 마감은 2018년 1월 8일입니다. 존 박 민권센터 공동 디렉터는 소액이지만 드리머들이 미국에서 계속 이민 스토리를 써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장학기금은 민권센터 산하 드리머 활동 그룹이 주축이 돼 모금한 소액 후원금으로 마련됐습니다. 민권센터는 다카 페이지에 맞서 워싱턴 백악관과 맨해튼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 등에서 시위를 주도했으며 반이민 정책에 맞서서도 커뮤니티가 힘을 모아 공동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퀸즈, 맨해튼, 브루클린 등지에서 총 13곳의 서민 아파트가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신청 기간은 11월 말까지지만 아파트에 따라 마감일이 임박한 곳도 있습니다.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고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오는 11월 30일까지 뉴욕시 퀸즈 등 총 13곳의 서민 아파트가 입주 신청을 받습니다. 50%는 지역 주민에게 분양 우선 혜택이 주어집니다. 우선 브롱스 810 리버 애비뉴에 위치한 신축 건물은 서민용 133가구의 입주 신청을 오는 29일까지 진행합니다. 지역 중간소득의 40% 이하에 해당되는 가구는 스튜디오와 1에서 3베드룸을 포함 모두 22가구이며 1베드룸의 월 렌트는 $589. 이외 브롱스에서는 엑셀시어 건물과 크로스로드 플라자에서 각각 42가구와 163가구의 입주 분양을 진행합니다. 퀸즈에서는 자메이카에 신축되는 아처 메딕이 서민용 88가구의 입주 신청을 오는 10월 16일까지 받습니다. 또 다른 신축 건물 3365 3에비뉴에 있는 서민용 22가구의 입주 신청 마감은 10월 31일입니다. 맨해튼은 비버 57 웨스트가 32가구를 10월 11일까지, 엑스텔이 90가구 입주 신청을 10월 23일까지 진행합니다. 브루클린에서는 33 본드 스트리트 건물에서 108가구를, 237 더 필드 스트릿은 22가구에 대한 입주 신청을 받습니다. 이외 재건축 아파트에서 47가구를 서민용으로 분양하며 스톤하우스와 오션힐도 각각 64가구와 107가구 입주 신청을 받습니다. 주택가격 상승이 북서부 지역에서는 정점을 찍으면서 집값 상승세는 서부 지역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가격 상승이 판매량을 견인하지는 못했습니다. 26일 스탠더드 앤 푸어스가 발표한 S&P 케이스 실러 주택가격 지수에 따르면 지난 7월 전국 주택가격 지수는 194.10으로 전년 동기 대비 5.9% 상승했습니다. 20대 도시 주택가격 지수는 5.8% 상승한 201.99를 기록했으며 10대 도시 주택가격 지수도 5.2%가 올랐습니다. 수요는 많고 주택 재고는 부족한 결과로 분석됐습니다. 시애틀의 주택가격 지수는 230
131.15로 전년 동기 대비 13.5% 상승하며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고, 다음 오리건주 포틀랜드가 7.6% 상승했으며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도 7.4% 올랐습니다. 뉴욕은 191.87로 전년 동기 대비 3.9% 상승하며 시카고, 워싱턴 DC, 클리블랜드에 이어 네 번째로 적은 오름폭을 보였습니다. 스탠더드 앤 푸어스는 전국 집값 상승세를 이끌었던 북서부 도시의 집값이 정점에 오른 후 현재 집값 상승세는 댈러스, 덴버, 라스베이거스 등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주택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지만 주택 판매 등의 다른 주택 지표는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허리케인 피해와 연준의 모기지 금리 인상 등이 장애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8월 신규 주택 판매량은 올해 들어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부터 1,600점 만점으로 변경된 개정 SAT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정 SAT의 아시안 학생의 평균 점수는 1,181점을 기록하면서 타인종에 앞섰습니다. 26일 칼리지 보드는 2017년 고교 졸업생 SAT 성적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아시안의 평균 점수는 1,600점 만점에 1,181점을 기록하면서 타인종에 비해 높게 나타났습니다. 영역별로도 모두 타인종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독해 쓰기 과목의 경우 569점으로 백인의 565점을 앞질렀고, 수학도 612점으로 백인의 553점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 또 대학 진학 준비 척도로 여겨지는 벤치마크 결과에서도 아시안의 경우 4년제 대학 진학 첫 해에 C학점 이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75% 이상인 응시자가 전체의 70%로 나타났습니다. 백인은 59%에 그쳤습니다. 뉴욕, 뉴저지의 경우 아시안 학생들의 SAT 평균 점수는 전국 아시안 평균 점수에 비해서는 다소 낮았지만 뉴욕, 뉴저지 타인종에 비해서는 높았습니다. 한편 지난해 3월부터 시험 유형과 난이도 등이 변경된 개정 SAT가 실시되면서 총점도 2,400점에서 1,600점으로 변경됐습니다. 칼리지 보드에 따르면 올해 졸업생 180만 명 이상이 SAT를 치렀으며 이 중 171만 명은 개정 SAT에 응시한 것으로 나타나 개정 SAT가 순조롭게 정착되고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오는 2018년에 LA시 공무원의 절반이 은퇴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LA시 의회는 오늘 오는 2018년 시 공무원 절반이 정년 퇴직을 하게 되면서 노동력 부족 등 잠재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효과적인 채용 방식과 핵심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방안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모니카 로드리게즈 시의원은 다른 고용주와 경쟁해서 효과적인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LA시 통계에 따르면 토목부서와 수자원 부서에서 재직 중인 직원 6,500여 명이 은퇴 연령에 접어들면서 전체 부서 가운데 가장 많은 직원의 이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론 갤퍼린 LA시 회계감사관은 새로운 공무원 육성을 통해 당국이 필요한 인재를 발굴하기 위한 기술과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어제 애너하임과 코로나 경기에서 시작된 산불이 급속도로 번지면서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소방당국은 어제 오후 1시쯤 91번 프리웨이 동쪽 방면 콜 캐년 로드 인근에서 발생한 캐년 산불이 빠른 속도로 번지면서 현재 2,000에이커 이상이 전소됐으며 인근 애나하임과 코로나 지역 인근 주민 1,500여 명이 대피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까지 이번 화재로 인한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집 한 채와 세미트럭, 트레일러 한 대가 피해를 입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현재 샌 알라메다 로드와 샌 폰텔 로드 등 코로나 인근 도로 11곳에 대피 명령이 내려졌으며 존 아담스 초등학교와 프라도뷰 초등학교 등 학교 4곳에 휴계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한편 현재 소방관 900여 명과 소방차 60여 대, 그리고 헬기 11대 등이 투입됐지만 강풍과 고온의 영향으로 진화 작업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MTA는 27일부터 웹사이트를 통해 각 노선별 운행 지연 상황에 대한 실시간 정보와 함께 월별 통계를 게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 시민들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뉴욕시 전철의 지연 원인과 지연 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 MTA 앱이 개발되는 대로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도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5일 오후 1시쯤 맨해튼 할렘 125스트리트 전철역 인근에서 65세 광모 씨는 지인을 만나기 위해 걸어가던 중 갑자기 20대 남성 3명이 휘두른 쇠뭉치에 왼쪽 얼굴을 가격당했습니다. 쓰러진 곽 씨는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눈밑이 찢어지고 치아가 부러졌습니다. 지인은 용의자들이 곽 씨의 가방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시장실 산하 이민서비스국은 한 달에 한 번 퀸즈 보로청을 방문해 이민정보와 상담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첫 서비스는 오는 29일 실시되고 앞으로는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액션 NYC를 통한 각종 무료 이민법률 서비스와 비영리 단체의 서비스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고 추방 명령을 받은 사람이나 다카 수혜자들에게는 1:1 상담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뉴욕시 선거관리위원회는 11월 7일 본선거 당일 오전 5시 30분에서 오후 9시 투표소에서 근무할 한국어 통역관을 모집합니다. 하루 임금은 $200이고 한국어 통역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자격 요건은 18세 이상 뉴욕시 거주자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어도 소셜 시큐리티 번호만 있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선거 당일 근무지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투표소를 정할 수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가끔 흐리겠지만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8도, 섭씨 26도, 밤 최저 기온은 56도, 섭씨 13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화창하고 선선한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토요일은 가끔 구름이 끼면서 한때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